야, 제사상 안 차려? 어머니 전 이미 남인데요. 그런데 그 여자가 제 귀에 대고 이렇게 말하더군요. 오늘 너 죽는 날이야. 새벽 5시였습니다. 현관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에 눈이 번쩍 떠졌죠. 띠띠띠. 순간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 번호를 아는 사람은 딱 한 명이었거든요. 이혼한 시어머니요. 철컥. 문이 열리자마자 욕부터 날아왔습니다. 야, 이년아. 제사상 안 차리고 뭐하냐? 저는 이불도 못 걷은 채 멍하니 서 있었죠. 어머니, 여기 왜 오셨어요? 왜 오긴. 오늘이 우리 아들 제삿날인데.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전 남편은 멀쩡히 살아있었거든요. 게다가 이혼한 지 고작 석 달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검은 비닐봉지를 던졌습니다. 안엔 북어랑 밤, 대추가 들어있었죠. 부엌 불 켜. 시간 없어. 저는 바로 경찰 부르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시어머니가 제 휴대폰을 낚아채더니 바닥에 던져버렸죠. 쨍그랑 액정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어머니 지금 뭐 하세요? 내가 감히 날 신고해? 내가 우리 집 며느리였으면 끝까지 해야지. 그 말 듣는 순간 속에서 확 올라오더라고요. 끝까지요? 이혼할 때 누가 먼저 도장 찍었는데요. 당신 아들이었습니다. 그것도 상간녀 뱃속에 아이 생겼다고.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건 그 다음 말이었죠. 내가 제사라도 해야 우리 집안 애군이 나가.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새벽 5시에 남의 집 들어와서 쌍욕하던 사람이 할 소린 아니었거든요. 그런데요. 그날 시어머니가 왜 그렇게 미쳐 있었는지 몇 시간 뒤 알게 됐습니다. 전 남편이 응급실에 실려갔더라고요. 그리고 그 병원에서 저를 찾고 있었죠. 병원은 난리였습니다. 응급실 앞에서 시어머니가 울고 있었죠. 우리 아들 죽으면 다 내 탓이야.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이혼한 지 석 달 됐어요. 왜 제 탓인데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주변 사람들 다 들으라는 듯 소리 질렀습니다. 얘가 우리 아들 버리고 재산 다 빼돌렸어요. 사람들 시선이 한꺼번에 저한테 꽂혔죠. 그런데 더 황당한 건 전 남편 상태였습니다. 간경화 말기라더군요. 의사가 말했죠. 보호자분 수술 동의하셔야 합니다. 그 순간 저랑 시어머니가 동시에 말했습니다. 제가 왜요? 의사도 당황했죠. 아내분 아니신가요? 전처예요. 의사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가 갑자기 제 팔을 잡더군요. 손아귀 힘이 장난 아니었습니다. 너 사인해. 내가 해야 돼. 왜 제가 합니까? 보험 때문이야. 순간 주변 공기가 조용해졌습니다. 시어머니는 아차 싶은 표정을 지었죠. 저는 바로 물었습니다. 무슨 보험이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입을 닫아버렸습니다. 이상했죠. 전 남편은 저랑 이혼하면서 통장까지 싹 비워간 사람이었습니다. 그 인간이 무슨 보험을 들어놨다는 걸까요? 그날 밤 저는 잠이 안 왔습니다. 그리고 새벽에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죠. 전 남편이었습니다. 숨소리가 거칠더군요. 여보, 듣자마자 끊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다음 말에 손이 멈췄죠. 엄마 통장 찾았어? 통장? 순간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전 남편은 제가 안 끊은 줄도 모르고 계속 중얼거렸습니다. 그 여자 모르게 해야 되는데 그 여자 누굴 말하는 걸까요? 저는 바로 통화 녹음을 켰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물었죠. 무슨 통장이요? 순간 전화기 넘어가 정적이 됐습니다. 너야? 네. 전처요. 전 남편 숨이 턱 막히더군요. 그리고 딱 한마디 했습니다. 엄마가 거길 갔어? 그 말투, 겁먹은 사람 목소리였죠. 저는 직감했습니다.
이 집안 뭔가 숨기고 있구나. 아침 8시 누군가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 열자마자 여자가 무릎 꿇더군요. 처음 보는 얼굴이었습니다. 배가 많이 불러 있었죠. 죄송해요. 저는 바로 알았습니다. 상간녀였습니다. 그 여자가 울면서 말했죠. 어머니가 애 지우라고 했어요. 순간 머리가 띵했습니다. 네, 보험금 때문에요. 보험금. 또 그 말이었습니다. 여자는 떨면서 휴대폰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이거 꼭 보셔야 돼요. 영상이 재생됐습니다. 병실이었죠. 그리고 화면 속에서 시어머니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애 낳으면 돈 나눠야 되잖아. 제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시어머니는 계속 말했죠. 그년 이름으로 된 보험만 정리되면 끝이야. 그년, 저였습니다. 영상 속 전 남편은 산소호흡기 낀 채 누워 있었죠. 그런데도 고개를 끄덕이더군요. 순간 등골이 서늘했습니다. 보험 수익자? 설마. 저는 바로 집으로 뛰어갔습니다. 서랍 깊숙이 넣어둔 보험 서류를 꺼냈죠. 그리고 이름을 확인하는 순간 손이 떨렸습니다. 사망보험금 수익자, 제 이름이었습니다. 5억. 저도 몰랐던 보험이었죠. 가입 시점은 이혼 한 달 전. 그런데 더 이상한 건 서명란이었습니다. 분명 제 이름인데 제가 쓴 서명이 아니었거든요. 그때였습니다. 띵동. 문자가 왔죠. 발신인은 시어머니였습니다. 오늘 안으로 병원 와. 할 말 있다. 그 밑에 사진 한 장이 왔습니다. 제 주민등록증 사진이었죠. 분명 집에 있던 건데 순간 숨이 턱 막혔습니다. 시어머니가 우리 집에 다시 들어온 겁니다. 그리고 그때 머릿속에 스쳐간 게 있었죠. 어젯밤 깨진 휴대폰. 그 안에 공인인증서랑 은행 앱이 다 들어 있었거든요. 저는 바로 은행 앱부터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얼어붙었죠. 제 명의로 대출 신청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한도 1억 2천. 신청 시간은 새벽 5시 17분. 시어머니가 집에 왔던 바로 그 시간이었습니다. 순간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이건 단순한 제사가 아니었어요. 처음부터 계획된 거였습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건 아직 시작도 아니었다는 거죠. 그날 병원에서 시어머니가 꺼낸 한마디에 저는 진짜 소름이 돋았습니다. 내가 죽었어야 했는데 대체 왜 그런 말을 했을까요? 병원 복도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주변 눈치도 안 봤습니다. 내가 죽었어야 했는데 저는 천천히 물었죠.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시어머니 눈이 완전히 돌아가 있더라고요. 우리 아들만 아니었으면 내가 먼저 갔어야지. 그 말 듣는 순간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 사람들 뭔가 크게 숨기고 있다. 저는 일부러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하세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갑자기 제 손목을 꽉 잡았죠. 보험금 타면 끝나는데 왜 자꾸 귀찮게 해? 순간 지나가던 보호자들이 다 쳐다봤습니다. 저는 일부러 크게 말했죠. 제 명의로 대출 신청한 것도 어머니죠? 시어머니 표정이 굳었습니다. 무슨 헛소리야. 새벽에 우리 집 들어왔잖아요. 증거 있어? 그 말 듣는데 오히려 웃음이 나왔습니다. 증거 있었거든요. 우리 집 복도 CCTV요. 이혼하고 제가 달았습니다. 그때 시어머니 얼굴이 순간 굳어버리더군요. 딱 걸린 사람 표정이었죠. 하지만 더 놀란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병실 문이 열리더니 전 남편이 걸어 나왔습니다. 분명 강경화 말기라더니 멀쩡하게 서 있었죠. 산소호흡기까지 떼고요. 순간 피가 식었습니다. 전 남편은 저 보자마자 소리쳤습니다. 엄마, 왜 여기서 떠들어? 얘가 보험 얘기 알아버렸어. 복도 공기가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전 남편 얼굴이 하얗게 질리더군요.
저는 천천히 물었습니다. 보험? 무슨 보험인데? 전 남편이 억지 웃음을 지었습니다. 아니야. 엄마가 오해한 거야. 그럼 왜 내 서명을 위조했는데? 순간 전 남편 눈빛이 흔들렸죠. 제가 보험 서류를 꺼내 보여줬거든요. 이거 경찰에 낼까요? 그때였습니다. 병실 안에서 누군가 욕을 하며 나오더군요. 상간녀였습니다. 배를 부여잡고 울고 있었죠. 오빠, 나한테는 아무 말도 안 했잖아. 전 남편 얼굴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상간녀는 휴대폰을 저한테 들이밀었습니다. 이거 봐요. 저도 이제 다 알아요. 영상엔 전 남편과 시어머니 대화가 녹음돼 있었습니다. 걔 앞으로 보험 들면 병원비도 해결되고 빚도 막을 수 있어. 죽기 전에만 처리하면 돼. 제 손끝이 싸늘해졌습니다. 죽기 전에? 그 말이 계속 맴돌더군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 대사였습니다. 교통사고처럼 만들면 의심도 안 받아. 순간 복도에 있던 사람들까지 숨을 삼켰습니다. 상간녀는 울면서 말했죠. 저도 몰랐어요. 진짜 죽일 줄은. 저는 바로 물었습니다. 누굴 죽여요? 상간녀가 덜덜 떨며 말했습니다. 언니요. 순간 귀에서 삐소리가 나더군요. 전 남편이 다급하게 소리 질렀습니다. 그만해. 하지만 이미 늦었죠. 상간녀는 터진 사람처럼 말했습니다. 지난달 브레이크 고장 난 것도 오빠가 시킨 거래요. 순간 다리가 풀렸습니다. 그 사고 한 달 전이었죠. 퇴근길에 브레이크가 안 먹혀서 중앙분리대 박았던 일. 그때 정비소에서 이상하다고 했었습니다. 누가 일부러 건드린 것 같다고. 그런데 저는 설마 했었죠. 설마 사람이 그러겠냐고. 근데 진짜였던 겁니다. 전 남편이 갑자기 상간녀 뺨을 때렸습니다. 짝! 병원 복도가 얼어붙었죠. 입 닥쳐. 상간녀는 바닥에 넘어졌고 배를 감싸며 울었습니다. 그 순간 아! 상간녀가 배를 움켜쥐더니 주저앉았습니다. 바닥으로 피가 번졌죠. 복도가 난리 났습니다. 간호사들이 뛰어왔고 전 남편은 그대로 얼어버렸습니다. 그런데요. 그 와중에도 시어머니가 한 말이 진짜 소름이었습니다. 애보다 보험이 먼저야. 사람들이 전부 쳐다봤죠. 간호사 표정도 굳었습니다. 보호자분, 지금 무슨 말씀을. 시어머니는 아예 제 쪽으로 달려왔습니다. 내가 신고하면 우리 다 끝장이야. 그건 제가 할 말이죠. 너도 죽을 뻔했잖아. 순간 시어머니 입이 딱 멈췄습니다. 자기가 말실수한 걸 알아버린 거죠. 저는 바로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녹음 버튼 이미 켜져 있었거든요. 방금 인정하신 거예요? 시어머니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전 남편은 제 휴대폰 뺏으려 달려들었죠. 그런데 그 순간 움직이지 마세요. 경찰이 들어왔습니다. 병원 누군가가 이미 신고했던 겁니다. 전 남편은 순간 도망치려 했습니다. 하지만 경찰 둘이 바로 붙잡았죠. 보험 사기, 사문서 위조, 살인 미수 혐의로 조사하겠습니다. 복도 전체가 조용해졌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죠. 아니야. 그럴 생각까진. 경찰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브레이크 정비 기록 확보됐습니다. 그 말 듣자마자 전 남편 표정이 무너졌습니다. 끝난 걸 안 거죠.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응급실 안쪽에서 의사가 급하게 뛰어나왔습니다. 산모 위험합니다. 보호자 누구예요? 전 남편은 꼼짝도 못했죠. 수갑찬 상태였으니까요. 상간녀는 눈물 범벅이 된 채 저를 붙잡았습니다. 언니, 제발.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모른 척하고 싶었죠.
제 인생 망친 여자였으니까요. 그런데 뱃속 아이는 죄가 없었습니다. 저는 결국 수술 동의서에 사인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시어머니가 갑자기 울기 시작했죠. 내가 왜?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사람이면 이 정도는 합니다. 그 말 듣는데 시어머니 얼굴이 완전히 무너지더군요. 하지만 진짜 반전은 그 다음날 터졌습니다. 경찰서에서 보험 조사 결과가 나왔거든요. 그 보험 수익자가 저 혼자만이 아니었습니다. 또 다른 이름 하나가 더 들어 있었죠. 그 이름 보는 순간 저는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이미 10년 전에 죽은 사람 이름이었거든요. 경찰서 조사실이었습니다. 형사가 보험 서류를 밀어줬죠. 이 이름 아십니까? 저는 종이를 보다가 숨이 턱 막혔습니다. 수익자 공동 지정. 제 이름 옆에 한 사람이 더 적혀 있었죠. 김은자. 전 시아버지 첫째 부인 이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 이미 10년 전에 죽었습니다. 저는 바로 말했죠. 이분 돌아가셨어요. 형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근데 왜 보험에? 형사가 조용히 서류 하나를 더 꺼냈습니다. 사망신고 기록이었죠. 근데 이상했습니다. 사망 장소가 요양원이 아니었습니다. 전 남편 집이었죠. 순간 머릿속이 멍해졌습니다. 김은자, 제가 결혼 초기에 딱 한 번 본 적 있었거든요. 시어머니는 그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치매 심해서 시설에 맡겼다. 그리고 아무도 그 얘기를 안 했죠. 그런데 보험 서류에 이름이 살아있다? 형사가 낮게 말했습니다. 사망 처리 과정이 조금 이상합니다. 저는 바로 물었습니다. 설마. 형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보험금 관련으로 조사 중입니다. 그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설마 이 집안 처음이 아니었던 걸까요? 집으로 돌아오는데 계속 그 이름이 맴돌았습니다. 김은자. 그날 밤 낯선 번호로 전화가 왔죠. 받자마자 늙은 여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집일 건드리지 마. 순간 온몸이 굳었습니다. 누구세요? 잠시 침묵. 그리고 낮은 목소리. 살고 싶으면 보험 해지해. 뚝. 전화가 끊겼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 뛰었죠. 저는 바로 번호를 검색했습니다. 놀랍게도 대구 외곽 요양원이었습니다. 순간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죽은 사람 이름으로 된 요양원 번호? 저는 바로 차 몰고 갔습니다. 밤 11시 넘은 시간이었죠. 요양원은 낡아 있었습니다. 간판불도 반쯤 꺼져 있었고요. 그런데 직원이 제 이름 듣자마자 표정이 변하더군요. 누가 알려주셨어요? 김은자 씨요. 순간 직원 얼굴이 새파래졌습니다. 잠깐만 기다리세요. 직원은 급히 안으로 들어갔죠. 뭔가 숨기는 분위기였습니다. 잠시 뒤 원장이 나왔습니다. 70대쯤 돼 보였죠. 원장은 절 보더니 한숨부터 쉬었습니다. 결국 여기까지 왔네요. 저는 바로 물었습니다. 김은자 씨 살아있습니까? 원장이 주변을 살폈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죠. 살아는 있어요. 순간 다리가 풀렸습니다. 근데 법적으로는 죽은 사람입니다. 머리가 띵했습니다. 원장은 저를 지하 창고 같은 곳으로 데려갔죠. 철문 열리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끽. 안에는 작은 방 하나가 있었고 침대에 노인이 누워 있었습니다. 마른 몸, 흰 머리, 멍한 눈빛. 하지만 살아 있었습니다. 원장이 말했죠. 김은자 씨예요. 저는 한동안 말이 안 나오더군요. 죽은 줄 알았던 사람이 눈앞에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다음 말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이 사람 연금이랑 보험금 10년째 받아갔어요. 순간 소름이 쫙 돋았습니다. 뭐라고요?
침해 이용한 거죠. 원장은 낡은 서류철을 꺼냈습니다. 안엔 통장 사본, 대리 서명, 요양 계약서가 들어 있었죠. 그리고 보호자 칸엔 시어머니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근데 왜 신고 안 했어요? 원장이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예전에 했다가 한번 죽을 뻔했거든요. 순간 공기가 싸해졌죠. 무슨 뜻이에요? 원장이 팔을 걷었습니다. 손목에 긴 흉터가 있더군요. 브레이크가 터졌어요. 제 숨이 턱 막혔습니다. 똑같았습니다. 제 사고랑요. 원장은 낮게 말했습니다. 그 집안 돈 때문에 사람 죽여요. 그 순간 철컥 뒤에서 문 닫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돌아보니 요양원 직원 둘이 서 있었죠. 표정이 이상했습니다. 원장이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도망가요. 순간 직원 하나가 저한테 달려들었습니다. 저는 비명을 질렀죠. 휴대폰이 바닥에 떨어졌고 화면이 깨졌습니다. 직원은 제 팔을 잡고 억지로 끌어당겼습니다. 괜히 와서 일을 키우네. 술 냄새가 심하게 났죠. 저는 발버둥쳤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쾅! 철문이 열리더니 경찰이 들이닥쳤습니다. 움직이지 마세요. 직원들은 그대로 붙잡혔죠. 저는 벽에 기대 숨만 헐떡였습니다. 형사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전화 추적했습니다. 알고 보니 아까 그 협박 전화 경찰이 이미 감청 중이었던 겁니다. 형사가 낮게 말했죠. 이 요양원도 공범 가능성 있습니다. 원장이 얼굴을 감쌌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도 무서웠어요. 하지만 진짜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형사가 제게 물었죠. 혹시 시어머니 집 열쇠 아직 갖고 계십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왜요? 형사가 짧게 말했습니다. 압수수색 들어가야 합니다. 그날 새벽 경찰과 함께 시어머니 집으로 갔습니다. 집안은 깜깜했죠. 근데 이상했습니다. TV 소리가 들렸거든요. 경찰이 조심히 문 열었습니다. 그리고 순간 다들 멈춰섰습니다. 거실 한가운데 시어머니가 앉아 있었죠. 활짝 웃으면서요. 그리고 식탁 위엔 제 사진이 올려져 있었습니다. 제사상처럼요. 냄새부터 이상했습니다. 향 냄새, 썩은 음식 냄새, 그리고 술 냄새까지 섞여 있었죠. 시어머니는 TV도 안 보고 있었습니다. 계속 제 사진만 보더군요. 사진 주변엔 북어랑 촛불, 흰 국화까지 놓여 있었죠. 진짜 제사상이었습니다. 형사가 먼저 말했죠. 김정혜 씨 맞습니까? 시어머니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웃더군요. 왔네? 소름이 돋았습니다. 눈빛이 정상이 아니었거든요. 시어머니는 제 사진을 쓰다듬으며 말했죠. 인연은 이미 죽었어야 했어. 순간 경찰 둘이 서로 눈치를 봤습니다. 형사가 물었죠. 무슨 의미입니까? 시어머니는 아무렇지도 않게 말했습니다. 보험금 들어오면 우리 아들 살 수 있었는데 그 말 듣는 순간 형사 표정이 굳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물었죠. 그래서 브레이크도 건드렸어요? 시어머니가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피식 웃었죠. 근데 안 죽더라.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형사가 바로 녹음기를 켰죠. 지금 진술 다 기록됩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는 오히려 당당했습니다. 기록해. 어차피 다 끝났어. 그 말이 이상했죠. 너무 이상하게 침착했습니다. 형사가 주변을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안방 문틈에서 휴대폰 진동 소리가 들렸죠. 부르르. 형사가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안에서 검은 비닐봉투 하나를 꺼냈죠. 안엔 현금 다발이 들어 있었습니다. 5만 원권. 수천 장. 저도 모르게 말했죠. 저 동모예요? 형사가 세어보더니 낮게 말했습니다. 3억 넘습니다.
순간 시어머니 얼굴이 굳어버렸죠. 그리고 형사가 봉투 아래에서 통장 여러 개를 발견했습니다. 명의가 전부 달랐습니다. 죽은 사람 이름, 치매 환자 이름, 요양원 노인들 이름까지. 형사가 이를 악물었죠. 이거 조직적으로 한 겁니다. 그때였습니다. 시어머니가 갑자기 벌떡 일어났습니다. 손대지 마. 그리고 그대로 부엌으로 뛰어갔죠. 경찰 둘이 따라붙었습니다. 잠시 뒤 쨍그랑 유리 깨지는 소리와 함께 비명이 터졌습니다. 저도 놀라 뛰어갔죠. 시어머니 손목에서 피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깨진 소주병으로 자해한 겁니다. 아무도 못 가져가. 경찰이 급히 제압했죠. 그런데 그 와중에도 시어머니는 계속 웃었습니다. 다 가져가 봐. 진짜는 따로 있으니까. 형사 눈빛이 변했습니다. 진짜? 시어머니는 피 묻은 손으로 천장을 가리켰죠. 우리 아들 방. 순간 다들 전 남편 방으로 뛰어갔습니다. 방은 엉망이었습니다. 서랍은 다 열려 있었고 짐도 반쯤 사라졌죠. 도망 준비한 흔적이었습니다. 그런데 형사가 책장 뒤를 두드리다가 멈췄습니다. 텅텅 벽소리가 이상했거든요. 형사가 책장을 밀자 숨겨진 공간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안에 있던 걸 보는 순간 다들 말이 없어졌죠. 사진들이었습니다. 수십 장, 노인들 사진, 병실 사진, 사망진단서 사진, 그리고 제 사진까지 몰래 찍힌 것들이었죠. 형사가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이 날짜, 제 브레이크 사고 전날이었습니다. 사진 뒷면엔 메모가 적혀 있었죠. 보험 갱신 완료. 손끝이 떨렸습니다. 그때 형사가 노트북 하나를 발견했죠. 전원을 켜자 폴더가 나왔습니다. 이름이 끔찍했습니다. 정리 대상, 안엔 사람 이름이 수십 개 들어 있었죠. 노인들, 치매 환자, 혼자 사는 사람들, 그리고 상태 표시까지 있었습니다. 보험 가입 완료, 보호자 없음, 진행 중. 순간 다들 얼어붙었습니다. 이건 단순 사기가 아니었습니다. 사람 목숨으로 돈 벌던 인간들이었던 거죠. 그런데 형사가 갑자기 화면을 멈췄습니다. 잠깐, 그리고 천천히 모니터를 돌렸죠. 거기엔 제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상태 표시, 처리 실패.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시어머니는 거실에서 미친 듯 웃고 있었죠. 그러게 왜 안 죽어가지고. 경찰이 바로 시어머니를 연행했습니다. 그런데 집 밖으로 끌려나가면서도 계속 소리쳤죠. 다 우리 아들 살리려고 그런 거야. 주민들이 창문 열고 다 쳐다봤습니다. 어떤 아주머니는 입을 막더군요. 세상에. 하지만 진짜 충격은 그 다음날 뉴스에서 터졌습니다. 요양원 노인 사망 사건들이 줄줄이 다시 수사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전 남편 계좌에서 수상한 돈 흐름이 발견됐죠. 보험금, 장례 지원금, 치매 노인 연금, 무려 12년치였습니다. 경찰은 추가 피해자만 20명 넘는다고 했습니다. 저는 뉴스를 보다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같이 밥 먹고 명절 보내고 웃던 사람들이 그런 인간들이었다니. 근데요, 전 남편은 끝까지 발뺌했습니다. 엄마가 다 한 거다. 하지만 형사가 딱 한 장의 사진을 꺼내는 순간 그 인간 얼굴이 굳어버렸죠. 사진 속엔 브레이크 선을 자르는 전 남편 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주차장 CCTV였죠. 그리고 그걸 제출한 사람이 누군지 듣고 저는 더 놀랐습니다. 상간녀였습니다. 경찰서 앞이었습니다. 상간녀는 마스크에 모자까지 눌렀었죠.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한 말씀만 해주세요. 보험 사기 공범 맞습니까? 플래시가 계속 터졌습니다. 상간녀는 울먹이며
고개만 숙였죠. 저는 멀리서 그 모습을 보고 있었습니다. 솔직히 복잡했습니다. 믿기도 했고 불쌍하기도 했으니까요. 그때 형사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제출한 자료가 꽤 많습니다. 어떤 거요? 형사는 USB 하나를 흔들었습니다. 12년치 녹음이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12년이요? 형사가 고개를 끄덕였죠. 그 여자 처음부터 다 녹음했더군요. 알고 보니 상간녀는 전 남편을 완전히 믿지 못했다고 합니다. 돈 얘기만 나오면 사람이 달라졌거든요. 그래서 몰래 녹음을 시작했답니다. 그 안엔 충격적인 내용이 많았습니다. 노인들 보험 가입시키는 법, 치매 환자 명예 빼돌리는 법, 병원 직원 회유한 얘기까지, 심지어 이런 말도 있었죠. 혼자 사는 노인이 제일 쉬워. 형사가 이를 악물더군요. 사람이 할 소리가 아니죠. 그런데 그 많은 녹음 중 제일 끔찍했던 건 따로 있었습니다. 제 사고 전날 녹음이었죠. 전 남편 목소리가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죽지만 않으면 돼. 시어머니가 물었습니다. 근데 왜 굳이 걔를? 전 남편이 웃더군요. 보험금 제일 많이 나오잖아. 그 순간 손이 떨려서 휴대폰을 놓칠 뻔했습니다. 한때 남편이었던 인간이 저를 돈으로 본 거였으니까요. 형사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녹음 덕분에 살인미수 적용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경찰서 안이 갑자기 소란스러워졌죠. 119 불러. 빨리. 사람들이 뛰어다녔습니다. 저와 형사도 안으로 들어갔죠. 그리고 조사실 앞에서 다들 멈춰 서 있었습니다. 전 남편이 쓰러져 있었거든요. 입에 거품을 물고요. 형사가 바로 외쳤습니다. 약물 확보해. 구급대가 들어왔고 전 남편은 들것에 실려갔습니다. 그런데 들것 지나가던 순간 그 인간이 절 붙잡더군요.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게 말했죠. 엄마 조심해. 순간 소름이 돋았습니다. 무슨 뜻이야?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전 남편은 그대로 의식을 잃었죠. 그날 밤 경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시어머니가 사라졌다는 겁니다. 유치장 화장실 간 사이 도망쳤다고요. 형사 목소리가 다급했습니다. 혹시 연락 오면 바로 신고하세요. 전화를 끊는데 등골이 서늘했습니다. 그 여자가 어디로 갈지 저는 본능적으로 알 것 같았거든요. 제 집이었습니다. 저는 바로 문단속부터 했습니다. 비밀번호도 바꿨죠. 근데 이상했습니다. 거실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분명 끄고 나왔는데 순간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저는 조심히 안으로 들어갔죠. 그리고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식탁 위에 따뜻한 미역국이 놓여 있었습니다. 김까지 올라가 있었죠. 그리고 국 옆에 메모 한 장이 있었습니다. 생일 축하한다. 오늘 제 생일이었습니다. 손끝이 싸늘해졌죠. 그 여자가 집에 들어온 겁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경찰에 전화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드르륵 안방 문이 열렸습니다. 시어머니였습니다. 환자복 차림이었죠. 맨발에 머리는 산발이었고요. 근데 표정이 너무 이상했습니다. 웃고 있었거든요. 왔네? 저는 뒷걸음질 쳤습니다. 어떻게 들어왔어요? 시어머니는 천천히 식탁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미역국을 밀어주더군요. 먹어. 마지막 생일일 수도 있으니까. 순간 숨이 턱 막혔습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건 시어머니 손에 들린 약봉지였습니다. 병원 약이 아니었어요. 농약이었습니다. 저는 바로 도망치려 했습니다. 근데 현관문이 안 열렸죠. 밖에서 체인을 걸어둔 겁니다. 시어머니가 낄낄 웃었습니다. 이번엔 실패 안 해. 그 순간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천천히 제 쪽으로 걸어왔죠. 우리 아들 망했잖아. 내가 책임져야지. 농약 냄새가 확 올라왔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죠. 지금 경찰 오고 있어요. 오기 전에 끝내면 되지. 시어머니 눈빛이 완전히 미쳐 있었습니다. 저는 뒤로 물러났습니다. 하지만 베란다가 끝이었죠. 도망칠 곳이 없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띵!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형사 문자였죠. 지금 위치 공유됐습니다. 문 열지 마세요. 순간 저는 일부러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형사님, 빨리 올라오세요. 시어머니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제 머리채를 잡아당겼죠. 죽어. 몸이 그대로 넘어졌습니다. 머리를 바닥에 부딪히는 순간 눈앞이 하얘졌죠. 시어머니는 농약병 뚜껑을 열었습니다. 독한 냄새가 퍼졌습니다. 그리고 제 입을 억지로 벌리려 했죠. 그 순간 쾅! 현관문이 부서졌습니다. 경찰이 들이닥친 거였죠. 손 떼세요. 시어머니는 끝까지 농약병을 놓지 않았습니다. 경찰 셋이 달라붙어서야 겨우 제압됐죠. 저는 바닥에서 숨만 헐떡였습니다. 형사가 급히 물었습니다. 괜찮으세요? 대답도 안 나오더군요. 근데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 장면이었습니다. 경찰에게 붙잡힌 시어머니가 갑자기 웃기 시작한 겁니다. 다 늦었어. 형사가 소리쳤죠. 무슨 뜻이야? 시어머니는 미친 사람처럼 웃었습니다. 우리 아들 이미 입 막았으니까. 순간 다들 얼어붙었습니다. 형사가 바로 무전쳤죠. 병원 확인해. 빨리. 그리고 10분 뒤 전화 받은 형사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전 남편이 죽었다는 겁니다. 병실에서 누군가 산소호흡기를 뽑아버린 채로요. 병원 CCTV가 곧바로 공개됐습니다. 새벽 1시 12분 환자복 입은 여자가 전 남편 병실로 들어갔죠. 그리고 3분 뒤 혼자 나왔습니다. 얼굴은 안 보였지만 다들 알았습니다. 시어머니였죠. 형사가 이를 악물었습니다. 자기 아들까지. 저도 말이 안 나왔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친아들인데. 근데 시어머니는 조사실에서도 태어냈죠. 죽는 게 편해. 그 말 듣는데 등골이 서늘했습니다. 형사가 소리쳤습니다. 왜 산소호흡기 뽑았어? 시어머니는 천천히 웃었습니다. 입 열려고 했거든. 순간 조사실 공기가 싸늘해졌죠. 전 남편이 뭔가 더 알고 있었다는 뜻이니까요. 형사가 물었습니다. 뭘 말하려고 했는데? 시어머니는 입 다물어 버렸습니다. 아무 말도 안 했죠. 근데 이상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시어머니 상태가 급격히 변했거든요. 혼잣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벽 보고 웃고 죽은 사람 이름 부르고 경찰은 정신감정까지 넣었죠. 근데 형사가 저한테 조용히 말했습니다. 연기일 가능성 큽니다. 왜냐면 조사 내용 중 불리한 질문만 나오면 갑자기 치매 증상처럼 행동했거든요. 저는 딱 하나만 물었습니다. 형량 얼마나 나와요? 형사가 한숨 쉬었습니다. 살인까지 입증되면 무기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진짜 마지막 반전은 그날 밤 터졌습니다. 새벽 3시였습니다. 잠이 안 와서 거실에 앉아 있었죠.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띵동. 순간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이 시간에 저는 인터폰을 봤죠. 그리고 그대로 굳었습니다. 죽은 줄 알았던 전 시아버지가 서 있었습니다. 10년 전에 죽었다던 사람요. 저는 한동안 숨도 못 쉬었습니다. 인터폰 속 노인은 천천히 말했죠. 문 좀 열어라. 손이 떨렸습니다. 분명 장례식까지 했던 사람인데 저는 경찰부터 부르려 했죠. 근데 노인이 딱 한마디를 했습니다. 은자 살아있지? 순간 손이 멈췄습니다. 김은자, 첫째 부인 이름이었으니까요. 저는 결국 문을 열었습니다. 노인은 집 안 들어오자마자 무릎부터 꿇더군요.
미안하다. 저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어떻게 살아 계세요? 노인은 떨리는 손으로 주민등록증을 내밀었습니다. 이름이 달랐습니다. 알고 보니 사망 처리된 건 전 시아버지가 아니었어요. 친동생이었습니다. 형사가 나중에 설명해줬죠. 빚 때문에 호적을 바꿔치기 한 겁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보험 사기가 시작됐고요. 전 시아버지는 낮게 말했습니다. 처음엔 여기까지 될 줄 몰랐다. 하지만 이미 늦었죠. 노인은 울면서 진실을 털어놨습니다. 시어머니와 전 남편이 수년 동안 치매 노인들을 이용했다고요. 가족 없는 노인들 접근, 보험 가입, 명예 관리, 사망 처리, 그리고 연금과 보험금 수령, 그걸 반복했다는 겁니다.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근데 왜 이제 나타나셨어요? 노인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내 차례가 온 것 같아서 순간 소름이 돋았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노인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죠. 며칠 전부터 내 보험도 정리하더라. 그 말 듣는데 숨이 턱 막혔습니다. 자기 남편까지 정리하려 했던 겁니다. 노인은 품에서 작은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이거 검찰에 줘라. 안엔 시어머니 목소리가 담겨 있었습니다. 늙으면 다 짐이야. 그리고 더 충격적인 말. 보험금 나오면 당신도 편하게 보내줄게. 순간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이 사람, 가족 개념 자체가 없었던 겁니다. 돈만 있었던 거죠. 며칠 뒤 사건은 전국 뉴스로 터졌습니다. 치매 노인 보험 살인 의혹, 12년간 유령 사망자 관리, 가족까지 노린 보험 범죄, 댓글도 폭발했죠. 진짜 악마다. 드라마보다 더하다. 저런 인간이 실제 있다고? 특히 충격이 컸던 건 피해자 숫자였습니다. 확인된 사람만 23, 의심 사례는 40명이 넘었죠. 요양원 여러 곳도 압수수색 들어갔습니다. 병원 직원들도 구속됐고요. 그리고 상간녀는 모든 자료 제출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아이도 무사히 태어났죠. 솔직히 쉽게 용서되진 않았습니다. 그래도 아이 안고 우는 모습 보는데 마음이 이상하더군요. 한 번은 그 여자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봉투 하나를 건넸죠. 이건 받아주세요. 안엔 제 보험 서류와 통장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상간녀가 몰래 숨겨놨던 거였죠. 그 중엔 시어머니 비밀 금고 위치 메모도 있었습니다. 경찰은 그 금고에서 현금 11억과 가짜 인감 수십 개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어머니 재판 날이 왔습니다. 법정은 조용했습니다. 피해자 가족들도 와 있었죠. 어떤 할머니는 사진을 끌어안고 울고 있었습니다. 판사가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할 말 있습니까? 시어머니는 한참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죠. 저는 그때까지도 설마 했습니다. 조금은 후회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 사람 끝까지 똑같았습니다. 돈 없으면 늙어서 다 버려져.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시어머니는 피식 웃더군요. 내가 틀렸어? 순간 방청석 여기저기서 울음소리가 터졌습니다. 판사는 차갑게 말했죠. 피고인 김정희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합니다. 그 순간 시어머니가 처음으로 표정이 무너졌습니다. 수갑찬 손이 떨렸죠. 근데 마지막까지도 저를 노려보더군요. 넌 오래 못 살아. 저는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딱 한마디 했죠. 어머니보다 오래는 살게요. 시어머니 얼굴이 완전히 일그러졌습니다. 그날 재판 끝나고 저는 혼자 병원 앞을 걸었습니다. 전 남편이 죽었던 곳, 상간녀 아이가 태어난 곳, 제 인생이 뒤집힌 곳이었죠. 근데 이상하게 처음으로 숨이 편하더군요. 그렇게 12년 지옥이 끝났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새벽 초인종 소리 들리면 가슴이 철렁합니다. 진짜 무서운 건 귀신이 아니라 가족 얼굴 하고 있는 사람이더라고요. 오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비슷한 경험 있으셨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며느리 어디 있어요? 지금 바로 문 여세요. 고졸 며느리 주제에 감히 회장 돈까지 건드려? 새벽 1시였죠. 시어머니가 현관문을 두드렸습니다. 문 열어. 당장 내려와. 문 열자마자 봉투 하나를 던지더라고요. 내가 이걸 했어? 봉투 안엔 은행 거래 내역이 있었죠. 남편 통장에서 1,500만 원이 빠져 있었습니다. 제 이름으로요. 어머니, 저 아니에요. 고졸 주제에. 이제 통장까지 손대? 남편도 뒤에서 이를 악물더군요. 진짜 내가 했냐? 억울했죠. 근데 더 이상한 건 그 다음 말이었습니다. 당장 집 나가. 회장님 귀에도 들어갔어. 순간 심장이 철렁했죠. 회장님, 시아버지였습니다. 청담동 본사, 창업회장, 그리고 그날 아침 그 회장이 저한테 이런 말을 했거든요. 일본 놈들 계약만 따오면 청담에 집 한 채 준다. 그 말 떨어진 지 딱 10시간 뒤였습니다. 제가 도둑이 돼 있었죠. 지영 씨, 일본어 어디서 배웠어요? 회장님이 처음 저를 본 건 설날이었죠. 시댁 식구들은 다 저를 무시했습니다. 고졸 며느리, 마트 계산원 출신, 집안 급 떨어진다. 대놓고 그랬죠. 특히 신우이는 사람 앞에서 더 심했어요. 오빠가 미쳤지. 왜 저런 애랑 결혼해? 남편은 못 들은 척 했고요. 근데 그날 TV에서 일본 뉴스가 흘러나왔습니다. 후쿠오카 공장 화재였죠. 회장님이 중얼거렸어요. 큰일 났네. 그때 제가 무심코 말했습니다. 납기 한 달 밀리겠네요. 순간 조용해졌죠. 회장님이 젓가락을 내려놨습니다. 방금 뭐라고 했어? 아, 뉴스에서 그렇게. 일본어 알아? 조금요. 신우이가 비웃더군요. 아, 애니메이션 봤나 보네. 근데 회장님 표정이 달라졌죠. 뉴스 내용 다시 말해봐. 저는 그대로 통역했습니다. 납품 공장 화재, 보험 조사, 생산 중단, 거래처 변경 가능성 다 말했죠. 회장님 눈빛이 완전히 바뀌더라고요. 그날 밤 처음으로 회장님 방에 불려갔습니다. 앉아. 긴장됐죠. 회장님은 담배를 껐습니다. 우리 회사 일본 거래 끊길 판이야. 아무 말 안 했습니다. 통역사 놈들 돈만 밝히고 실력 없어. 그러더니 파일 하나를 내밀더군요. 일본 업체 계약서였죠. 읽어봐. 읽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번역이 틀려 있더라고요. 아주 치명적으로요. 여기요. 제가 조심히 말했죠. 독점 계약 아닙니다. 회장님 얼굴이 굳었습니다. 뭐? 이 문장, 공급 우선권만 있다는 뜻이에요. 정적이 흘렀죠. 회장님이 급히 안경을 썼습니다. 그리고 직원한테 전화했죠. 김 부장, 당장 올라와. 새벽 2시까지 난리였습니다. 결국 밝혀졌죠. 통역팀장이 계약을 잘못 번역한 거였습니다. 그 실수로 회사 손해가 수십억 날 뻔했죠. 다음 날 회장님이 전 직원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제 앞에 봉투를 내밀더군요. 수고했다. 봉투 안엔 500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신우이 얼굴이 새파래졌죠. 아버지, 겨우 저걸로. 입 닥쳐. 회장님 목소리가 처음으로 커졌습니다. 내들은 회사에 도움되는 게 뭐냐? 식당 아니. 얼어붙었죠. 그날 이후였습니다. 시댁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진 건 지영 씨, 다음 주 일본 가요. 회사 비서가 갑자기 연락했죠. 네,
회장님 지시예요. 숨이 막혔습니다. 여권도 없었거든요. 남편은 싫어했죠. 왜 하필 너야? 나도 몰라. 회사에 통역사 많잖아. 그날 밤 남편은 술 마시고 들어왔습니다. 너 요즘 기분 좋냐? 무슨 말이야? 아버지가 너만 찾잖아. 이상했죠. 예전엔 제가 뭘 해도 무시하던 사람이 갑자기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회장님이 저를 따로 불렀습니다. 청담동 본사였죠. 처음 들어가 봤어요. 엘리베이터만 3번 갈아탔습니다. 회장실 문 열리자 담배 냄새가 확 났죠. 회장님은 창밖만 보고 있더군요. 일본 놈들 사람 무시 잘해. 조용히 듣고 있었죠. 특히 여자, 특히 학벌 없는 여자. 그 말이 왠지 서러웠습니다. 근데 회장님이 뒤돌아봤죠. 내 눈엔 겁이 없어. 그 말이 이상하게 남더라고요. 그리고 서류 하나를 던졌습니다. 일본 대형 유통사 계약 제안서였죠. 이거 따내면 회장님이 웃었습니다. 청담동에 집 한 채 준다. 순간 귀를 의심했죠. 네, 농담 아냐. 심장이 뛰었습니다. 청담동 집값이 얼만데요? 근데 회장님 표정은 진심이었습니다. 대신 실패하면 다 끝나는 거야. 무슨 뜻이세요? 회사도, 너도. 그 말이 계속 걸렸죠. 왜 저한테 이렇게까지 하는 걸까? 그때는 몰랐습니다. 회장님이 이미 가족들 몰래 유언장까지 바꾸고 있었던 걸. 일본 출국 전날이었죠. 시어머니가 갑자기 반찬을 싸왔습니다. 처음 있는 일이었어요. 몸 챙겨 소름 돋았죠. 어머니, 괜찮으세요? 괜히 말 많게 하지 말고. 근데 돌아서는데 작게 중얼거리더군요. 회장님이 미쳤어. 그 말이 계속 귀에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남편 핸드폰이 울렸죠. 샤워 중이라 제가 대신 받습니다. 발신자 이름이 이상했어요. 민정실장, 회사 비서였습니다. 문자가 떠 있었죠. 오빠, 아버님 오늘도 유언장 얘기했어. 손끝이 떨렸습니다. 오빠? 순간 머리가 띵했죠. 그때였습니다. 남편이 화장실 문을 벌컥 열었습니다. 남의 폰 왜 봐? 눈빛이 무섭더군요. 이 여자 누구야? 남편은 핸드폰을 뺏었습니다. 회사 사람이야. 오빠라고 하잖아. 정적? 그리고 남편이 낮게 말했죠. 쓸데없는 거 캐지 마. 처음 듣는 목소리였습니다. 차갑더라고요. 그날 새벽 잠이 안 와서 물을 마시러 나갔죠. 근데 거실에서 시어머니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걔 일본 보내면 안 돼. 남편이 낮게 말했죠. 아버지가 꽂혔어. 유언장까지 바꾼다잖아.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유언장? 그 며느리한테 지분 넘기면 어쩌려고 그래. 그 순간 컵이 손에서 툭 떨어졌습니다. 쨍그랑 거실이 조용해졌죠. 그리고 천천히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 앞에 남편이 서 있었죠. 눈빛이 싸늘했습니다. 다 들었냐? 목이 바짝 말랐습니다. 유언장, 그게 무슨 말이야? 시어머니가 급히 끼어들었죠. 별 얘기 아냐? 근데 남편은 달랐습니다. 들었으면 조용히 해. 순간 섬뜩했죠. 당신 지금 나 협박하는 거야? 일만 잘하고 와. 괜히 나대지 말고. 그 말에 가슴이 턱 막혔습니다. 예전 남편이 아니었거든요. 그날 밤 방문 잠그고 한숨도 못 잤죠. 그리고 새벽 5시 휴대폰 진동이 울렸습니다. 회장님이었어요. 공항으로 바로 와. 목소리가 급했습니다. 무슨 일 있으세요? 거기서 말해. 전화는 바로 끊겼죠. 불안했습니다.
택시 타고 인천공항 가는 내내요. 근데 더 이상한 건 회사 직원이 아무도 안 보였다는 겁니다. 출국장 앞엔 회장님 혼자 서 있었죠. 늦었네. 얼굴이 안 좋았습니다. 밤새 한숨도 못 주무신 사람 같았죠. 다들 어디 갔어요? 안 데려간다. 네. 회장님이 제 캐리어를 직접 끌었습니다. 이번 건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 순간 소름이 쫙 돋았죠. 비행기 타고 나서도 회장님은 계속 전화만 했습니다. 일본어로요. 그런데 이상했어요. 말투가 너무 낮았습니다. 마치 누군가를 피해 몰래 통화하는 사람처럼요. 그러다 갑자기 휴대폰을 껐습니다. 그리고 저를 보더군요. 지영아. 처음 이름을 불렀습니다. 네. 혹시 내가 죽으면 심장이 철렁했죠. 회장님. 끝까지 입 다물어 손끝이 떨렸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회장님은 창밖만 봤습니다. 내 자식들 절대 믿지 마. 그 말이 머릿속에 박혔죠. 일본 후쿠오카였습니다. 거래처 사람들은 처음부터 냉담했죠. 특히 총괄 이사라는 남자. 대놓고 비웃었습니다. 고졸 며느리라면서요? 순간 얼굴이 화끈했죠. 옆에 있던 직원들이 킥킥 웃더군요. 회장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근데 저는 그냥 웃었죠. 그리고 일본어로 말했습니다. 학벌보다 중요한 건 계약서 읽는 눈 아닌가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그 남자가 눈을 가늘게 떴죠. 일본어 잘하시네요. 먹고 살려고 배웠어요. 그때부터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회의가 길어졌죠. 납품 단가, 유통권, 물류비, 서로 안 물러났습니다. 그리고 3시간 뒤 결국 상대가 먼저 조건을 꺾었죠. 회장님이 제 무릎을 툭 쳤습니다. 됐다. 계약 성사 직전이었습니다. 근데 그 순간 회의실 문이 벌컥 열렸죠. 일본 직원 하나가 허겁지겁 뛰어왔습니다. 그리고 총괄 이사 귀에 뭔가를 속삭였어요. 순간 그 남자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오늘 계약은 여기까지 하죠. 무슨 뜻입니까? 회장님 목소리가 차가웠죠. 한국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무슨 문제? 그 남자가 저를 힐끔 봤습니다. 회사 자금 횡령 건입니다.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그리고 테이블 위로 서류 하나가 놓였죠. 제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김지영. 해외 도피 의심. 손이 떨렸죠. 이거 아닙니다. 회장님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누가 이런 걸? 근데 더 충격인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첨부 사진이 있었거든요. 제 통장 거래 내역. 새벽에 봤던 그 거래 내역이었습니다. 1,500만 원. 제 계좌로 입금된 기록. 머리가 하얘졌죠. 저 받은 적 없어요. 총괄 이사가 차갑게 웃었습니다. 한국 본사에서 직접 보낸 자료입니다. 회장님 얼굴이 순간 창백해졌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게 혼잣말처럼 말했죠. 벌써 시작했네. 등골이 싸해졌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누가 이런 걸 꾸민 걸까요? 호텔로 돌아오자마자 회장님이 문을 잠갔습니다. 그리고 커튼부터 쳤죠. 지금부터 내 말만 들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처음 봤어요. 저렇게 불안해하는 모습. 회장님, 대체 왜 이러세요? 회장님은 물 한 컵을 들이켰습니다. 우리 회사 자금 몇 년째 빠져나가고 있었어. 네, 내 아들이랑 민정 실장이 짜고 심장이 철렁했죠. 남편이요? 말도 안 돼요. 처음엔 나도 몰랐다. 회장님 손이 떨리더군요. 근데 얼마 전 내 개인 금고에서 서류가 사라졌어. 무슨 서류요? 정적? 그리고 회장님이 낮게 말했습니다. 유 원장. 숨이 막혔습니다. 설마
원래 지분 절반 장학재단에 넘길 생각이었다. 저도 모르게 입이 벌어졌죠. 근데 애들이 그걸 눈치챘어. 회장님 눈빛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널 끌어들인 거다. 저를요? 내가 나타난 뒤부터 애들이 움직였거든.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왜 하필 저예요? 회장님이 저를 똑바로 봤죠. 넌 돈 냄새가 안 났어. 그 말에 괜히 울컥하더라고요. 근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띠링. 제 휴대폰이 울렸죠. 발신자는 남편. 받자마자 숨 넘어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영아, 지금 당장 한국 와. 무슨 일이야? 어머니 쓰러졌어. 심장이 철렁했죠. 뭐? 응급실이야.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그런데 전화기 너머로 이상한 소리가 들렸죠. 또각, 또각, 구두 소리였습니다. 병원 소리 같지 않았어요. 그리고 아주 작게 여자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정 실장이었습니다. 오빠, 끊어. 순간 소름이 확 돋았죠. 남편이 급히 말했습니다. 빨리 와. 안 오면 후회한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손끝이 차가워졌죠. 회장님이 제 표정을 봤습니다. 뭐래? 어머니가 쓰러졌대요. 그 순간 회장님이 피식 웃었습니다. 소름 끼치는 웃음이었죠. 안 죽었어. 네. 그 여자 혈압약만 먹어도 난리친다. 등골이 서늘했습니다. 그럼 거짓말이라고요? 회장님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죠. 널 한국으로 끌어내려는 거야. 왜요? 회장님은 창밖을 봤습니다. 그리고 아주 낮게 말했죠. 내일 계약서에 도장 찍는 순간 내 지분 이동이 자동으로 시작되거든.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설마 애들이 그걸 막으려는 거야. 그 순간 호텔방 전화가 울렸습니다. 회장님이 받았죠. 그리고 얼굴이 굳었습니다. 뭐라고? 숨막히는 정적. 잠시 후 회장님이 천천히 전화기를 내려놨습니다. 한국 본사에서 경찰이 출국했다. 경찰이요? 회장님 눈빛이 흔들렸죠. 횡령범 잡으러. 그리고 저를 봤습니다. 너 잡으러 온 거다. 다리가 풀렸죠. 저를 왜 잡아요? 회장님이 이를 악물었습니다. 애들이 판 키운 거야. 근데 전 진짜 알아. 회장님이 제 말을 끊었죠. 문제는 증거야. 숨이 턱 막혔습니다. 횡령, 해외 도피, 회사 자금 유출, 전부 제 이름으로 엮여 있었으니까요. 그럼 어떡해요? 회장님이 잠시 생각하더니 낮게 말했습니다. 내일 오전까지 버텨. 네. 계약만 끝나면 판 뒤집힌다. 불안했죠? 근데 회장님 눈빛은 진심이었습니다. 애들이 지금 왜 미쳐 날뛰는지 아냐? 모르겠어요. 내 금고 안에 녹음 파일이 하나 있어.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녹음 파일이요? 내 남편이랑 민정. 둘이 떠드는 거. 손끝이 떨렸죠. 무슨 내용인데요? 회장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회사 돈 빼돌린 얘기. 머리가 띵했습니다. 그걸 경찰에 내가 쓰러지면 없어질 파일이다. 그 말이 이상했죠. 쓰러지면 왠지 죽음을 준비하는 사람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호텔 복도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졌죠. 새벽 2시쯤이었습니다. 목이 말라서 물을 사러 나갔거든요. 근데 복도 끝에서 한국말이 들렸습니다. 박 맞냐? 낯익은 목소리였죠. 남편이었습니다.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일본까지 온 겁니다. 저는 급히 벽 뒤로 숨었죠. 남편 옆엔 민정 실장도 있었습니다. 둘이 너무 자연스럽더군요. 팔짱까지 끼고 있었어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회장 아직 안 잤대? 응. 내일 아침 계약.
민정이 짜증냈죠. 진짜 늙은이 독하네. 그 말에 온몸이 떨렸습니다. 근데 다음 말이 더 충격이었어요. 오늘 안에 끝내야 돼. 약은 준비됐고 숨이 턱 막혔죠. 약? 남편이 낮게 웃었습니다. 심장약에 섞으면 티도 안 나. 순간 다리가 풀렸습니다. 설마 진짜로? 민정이 조용히 말했죠. 며느리년한텐 다 뒤집어 씌우면 돼.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어차피 고졸이라 다들 금방 믿잖아.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손에서 피가 날 정도였죠. 그때였습니다.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띠링. 순간 둘이 동시에 이쪽을 봤죠.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저는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복도 끝까지요. 뒤에서 남편 목소리가 들렸죠. 김지영. 엘리베이터 버튼을 계속 눌렀습니다. 안 열리더군요. 발소리가 가까워졌습니다. 문 열어. 거기서 손이 덜덜 떨렸죠. 그 순간 뒤쪽 비상문이 열렸습니다. 이쪽 회장님 비서였습니다. 저를 끌고 비상계단으로 뛰었죠. 숨이 턱 끝까지 찼습니다. 헉! 어떻게? 비서가 숨죽여 말했습니다. 회장님 지시예요. 회장님은요? 지금 위험해요. 순간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 나이에 자식들한테 쫓기는 상황이라니 너무 끔찍했죠. 새벽 3시 회장님 방이었습니다. 제가 들은 걸 전부 말했죠. 남편, 민정, 심장약. 회장님은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담배를 꺼냈죠. 손이 심하게 떨리더군요. 결국 여기까지 왔네. 경찰 부르죠. 근데 회장님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증거 없어. 제가 들었어요. 그걸론 부족해. 답답했죠. 그럼 당하고만 있어요? 회장님이 갑자기 절 봤습니다. 지영아. 네. 너 녹음 가능하냐? 숨이 멎었습니다. 네. 내일 아침 애들이 반드시 움직인다. 회장님 눈빛이 날카로웠죠. 그때 잡아야 돼.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여기까지 와서 도망칠 수도 없었죠.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해볼게요. 회장님이 처음 웃었습니다. 아주 씁쓸하게요. 미안하다. 그 한마디가 이상하게 아프더라고요. 다음 날 아침 호텔 조식당은 평소처럼 조용했습니다. 근데 분위기가 달랐죠. 남편이 아무렇지 않게 웃고 있었거든요. 어제 왜 도망갔어? 저도 웃었습니다. 피곤해서. 민정 실장도 옆에 앉아 있었죠. 형님, 얼굴이 안 좋네요? 형님, 그 말투가 더 역겨웠습니다. 회장님은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남편이 시계를 봤죠. 아버지 늦네. 민정이 커피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자연스럽게 작은 약봉지를 꺼냈죠.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진짜였습니다. 남편이 낮게 말했죠. 양 조절 잘해. 알아. 저는 몰래 휴대폰 녹음을 켰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 뛰었죠. 그때 회장님이 들어왔습니다. 남편이 벌떡 일어났죠. 아버지, 여기 앉으세요. 회장님은 아무 말 없이 앉았습니다. 민정이 웃으며 커피를 밀었죠. 직접 타드렸어요. 회장님 손이 잠깐 멈췄습니다. 순간 긴장감이 식당을 눌렀죠. 그리고 바로 그때 회장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회장님이 받자마자 표정이 굳었습니다. 뭐라고? 숨막히는 정적? 회장님이 천천히 절 봤죠. 그리고 아주 낮게 말했습니다. 한국에서 내 엄마 쓰러졌대. 순간 귀가 멍해졌습니다. 우리 엄마요? 남편이 놀란 척 벌떡 일어났죠. 장모님이? 근데 회장님 표정이 이상했습니다.
교통사고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죠. 엄마는 새벽 시장에서 일합니다. 늘 같은 시간, 같은 길로 다녔죠. 갑자기 머릿속이 번쩍했습니다. 어젯밤 남편이 했던 말, 안 오면 후회한다.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설마 우리 엄마까지? 그 순간 회장님이 커피잔을 내려놨습니다. 탁! 아주 작은 소리였는데 남편 얼굴이 순간 굳더군요. 회장님이 웃었습니다. 독 넣은 커피는 너희끼리 마셔. 식당 공기가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렸죠. 무슨 말씀이세요? 남편도 급히 웃었습니다. 아버지, 지금 농담하시는. 회장님이 커피잔을 밀었습니다. 마셔. 짧은 한마디였죠. 아무도 못 움직였습니다. 식당 안 공기가 숨막히게 조용했어요. 회장님은 천천히 냅킨을 펼쳤습니다. 왜? 못 마시겠어? 민정 손끝이 덜덜 떨렸죠. 아버님, 오해? 회장님이 비웃었습니다. 심장약에 뭘 섞었길래? 순간 남편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누가 그런 헛소리를. 그때였죠. 회장님 비서가 식당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뒤에는 일본 경찰 둘이 있었죠. 순간 민정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회장님이 조용히 말했죠. 녹음 잘 됐나? 비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전부 확보했습니다. 남편 얼굴이 완전히 굳었죠. 아버지, 회장님이 손을 들었습니다. 입 닥쳐. 처음 보는 눈빛이었어요. 자식 보는 눈이 아니라 원수 보는 눈이었죠. 그리고 그 순간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병원이었습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죠. 네, 여보세요? 김정희 보호자분 되시죠? 엄마 이름이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상태가 어떠세요? 잠깐 정적. 그리고 간호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죠. 다행히 생명엔 지장 없습니다. 그 말 듣자마자 눈물이 터졌습니다. 다리가 풀렸죠. 근데 바로 이어진 말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근데 사고가 조금 이상합니다. 네, 브레이크 흔적이 없어요. 순간 식당 안이 빙빙 도는 느낌이었습니다. 제가 천천히 남편을 봤죠. 남편은 끝까지 절 안 보더군요. 그 모습에 오히려 확신이 들었습니다. 진짜였구나. 이 사람들 진짜 사람 죽이려고 했구나. 일본 경찰이 남편과 민정을 데려가려 했죠. 근데 남편이 갑자기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버지도 깨끗하지 않잖아. 식당 사람들이 전부 돌아봤어요. 회사 돈 빼돌린 거 아버지도 알면서 덮었잖아. 회장님 눈썹이 꿈틀했습니다. 그래, 내가 덮었다. 순간 조용해졌죠. 왜냐면 내가 내 자식이니까. 남편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근데 넌 선 넘었어. 회장님 목소리가 떨리더군요. 사람 목숨까지 건드렸잖아. 민정이 갑자기 울기 시작했습니다. 다 오빠가 시킨 거예요. 남편이 돌아보며 소리쳤죠. 난 무서웠다고. 당신 아버지가 유언장 바꾸면 우리 끝이라고 했잖아. 그 말에 식당 안이 술렁였습니다. 유언장. 결국 그 얘기가 터진 거죠. 회장님이 천천히 물었습니다. 그래서 나 죽이려고 했냐? 남편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낮게 말했죠. 아버지가 먼저 우릴 버렸잖아요. 그 말 듣는데 등골이 서늘했어요. 돈 때문에 아버지를 죽이려는 아들. 그게 실제 눈앞에 있었으니까요. 한국 돌아오자마자 난리가 났죠. 회사 앞엔 기자들, 경찰차, 직원들까지 몰렸습니다. 뉴스도 떴어요. 청담동 중견기업, 횡령 유언장 갈등 파문. 제 얼굴도 기사에 돌아다녔죠. 댓글은 더 끔찍했습니다.
며느리가 다 해먹으려다 걸림. 고졸이 욕심부렸네. 역시 돈 앞에선 억울했죠. 미칠 것 같았습니다. 근데 더 충격은 그 다음이었어요. 회사 감사팀에서 제 통장 내역을 확인했는데 1,500만 원이 진짜 들어와 있었던 겁니다. 모르는 계좌에서요. 저 이 돈 본 적 없어요. 경찰도 고개를 갸웃했죠. 근데 바로 현금 인출됐습니다. 제가 안 했다니까요. CCTV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화면이 뜨는 순간 숨이 멎었죠. 모자를 눌러 쓴 여자 하나. 제 체크카드로 돈을 뽑고 있었습니다. 근데 자세히 보니 민정실장이었어요. 손이 덜덜 떨렸죠. 경찰이 바로 말했습니다. 체포영장 다시 갑니다. 그제야 퍼즐이 맞춰졌어요. 처음부터 계획이었던 겁니다. 저를 횡령범 만들고 회장님까지 치우고 회사 먹으려고 그 모든 걸 남편이 직접 꾸민 거였죠. 며칠 뒤 회장님이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심장 문제였어요. 결국 무리한 거죠. 병실 들어가자 산소호흡기 소리가 들렸습니다. B-, B-. 회장님 얼굴이 반쪽이 돼 있더군요. 괜히 눈물이 났습니다. 회장님이 손짓했죠. 가까이 오라고.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러자 아주 작게 말하더군요. 미안하다. 눈물이 핑 돌았죠. 왜 회장님이 사과하세요? 내가 잘못 키웠다. 그 말이 너무 현실적이라 더 아팠습니다. 돈은 넘치는데 자식은 괴물이 된 거죠. 그때 병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시어머니였습니다. 머리도 안 빗고 들어왔더군요. 근데 절 보자마자 눈빛이 돌변했어요. 너 때문에 이 꼴 난 거야. 순간 병실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제 멱살을 잡았죠. 내가 들어오고 집안 다 망했어. 간호사가 놀라서 달려왔습니다. 보호자분, 병실에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근데 시어머니는 눈이 완전히 뒤집혀 있었어요. 우리 아들 잡아먹은 년. 억울했죠. 하지만 더 충격인 건 회장님 반응이었습니다. 산소호흡기 낀 채로 손을 들더군요. 그만해.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시어머니가 울면서 소리쳤죠. 당신도 정신 차려. 피 한 방울 안 섞인 애야. 회장님 눈빛이 순간 차가워졌습니다. 그리고 아주 힘겹게 말했죠. 그래서 더 미안한 거야. 병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그 말이 이상하게 걸렸죠. 그래서 더 미안하다? 그게 무슨 뜻일까요? 시어머니도 순간 말을 멈췄습니다. 표정이 굳었죠. 그때였습니다. 병실 밖에서 고함 소리가 들렸어요. 비켜. 내가 아들이야. 남편이었습니다. 경찰 둘이 붙잡고 있었죠. 접견 금지 상태입니다. 아버지 얼굴만 본다잖아. 얼굴이 완전히 망가져 있었어요. 며칠 사이 사람이 늙어버린 느낌이었죠. 근데 절 보는 순간 눈빛이 바뀌었습니다. 너 등골이 서늘했죠. 다 내 짓이지? 기가 막혔습니다. 당신이 한 짓이잖아. 닥쳐. 병실 전체가 울릴 정도였어요. 회장님 심박계가 갑자기 빨라졌습니다. 삐삐삐삐 마이너스. 간호사가 다급히 외쳤죠. 환자분 흥분하시면 안 됩니다. 근데 남편은 미친 사람처럼 소리쳤습니다. 아버지가 먼저 날 버렸어. 눈물이 터지더군요. 끝까지 자기 잘못은 안 보이는 겁니다. 난 평생 아버지 그림자였다고. 병실 밖까지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근데 갑자기 며느리한테 회사 준다고? 회장님이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회사 안 준다. 순간 남편 움직임이 멈췄죠. 근데 회장님 다음 말에 모두 얼어붙었습니다. 이미 넘겼다. 정적? 숨소리도 안 들렸어요. 남편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뭐, 시어머니도 입술이 떨렸죠. 회장님이 산소호흡기를 붙든 채 말했습니다. 지영이 이름으로 재단 만들었다. 머리가 띵했습니다. 회장님, 무슨 말씀? 장학재단. 눈물이 왈칵 쏟아졌죠. 가난한 애들 공부시키라고. 병실안이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남편이 비틀거리며 웃었죠. 아, 진짜 미쳤네. 그리고 갑자기 절 노려봤습니다. 너 때문이야. 눈빛이 너무 무서웠어요. 내가 꼬드긴 거잖아. 그만해. 제가 처음으로 소리쳤죠. 당신은 사람도 아니야. 남편이 미친 듯 달려들려는 순간 경찰이 팔을 꺾었습니다. 진정하세요. 그 와중에도 남편은 계속 소리쳤어요. 그 재단 못 만든다. 내가 다 뒤집을 거야. 그때 회장님 비서가 병실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서류 하나를 꺼냈죠. 이미 공증 끝났습니다. 남편 표정이 굳었습니다. 뭐? 회장님 집은 이틀 전에 전부 이전됐습니다. 시어머니가 비틀거렸죠. 당신, 설마 우리한테? 회장님이 눈을 감은 채 말했습니다. 내 돈이다. 짧은 한마디였어요. 근데 그게 가장 무섭더군요. 평생 가족 위해 번 돈. 결국 가족 때문에 지켜야 했던 거니까요.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병원 주차장에 내려왔는데 누가 기다리고 있더군요. 민정실장이었어요. 모자 푹 눌러쓰고요. 깜짝 놀랐죠. 여긴 어떻게? 민정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할 말 있어요. 솔직히 무서웠어요. 근데 표정이 이상했습니다. 겁먹은 사람 같았죠. 오빠, 아니 남편분. 잠깐 말을 고쳤습니다. 그 한마디로 둘 관계가 다 보였죠. 그 사람 지금 위험해요. 무슨 말이에요? 민정이 주위를 살폈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게 말했죠. 회장님 금고 아직 못 찾았어요. 순간 심장이 철렁했죠. 녹음 파일. 그 얘기였습니다. 그래서요? 그 파일 나오면 다 끝나거든요. 이미 끝났잖아요. 근데 민정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눈빛이 흔들렸죠. 그 파일엔 사고 얘기도 있어요.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무슨 사고? 민정 입술이 떨렸습니다. 그리고 겨우 말했죠. 어머님 교통사고. 손끝이 차가워졌어요. 설마 남편분이 시켰어요. 눈앞이 하얘졌습니다. 진짜였던 겁니다. 우리 엄마까지 돈 때문에. 그때였습니다. 뒤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렸죠. 말 맞네. 민정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천천히 뒤돌아봤죠. 남편이 서 있었습니다. 주차장 불빛 아래서요. 눈이 완전히 돌아 있었어요. 마이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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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정이 뒤로 물러났죠. 오 오빠. 남편이 피식 웃었습니다. 근데 그 웃음이 너무 이상했어요. 사람 웃음 같지가 않았죠. 경찰 피해 다니더니 여긴 어떻게 왔어?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남편은 절 보며 천천히 걸어왔죠. 끝까지 사람 열받게 하네. 주차장 공기가 숨막히게 차가웠습니다. 민정이 급히 말했어요. 나 다 말했어. 순간 남편 표정이 굳었죠. 뭘? 교통사고도, 횡령도, 정적? 그리고 남편이 작게 웃었습니다. 배신? 민정 눈물이 터졌죠. 나 사람 죽이는 건 싫었어. 이제 와서 착한 척? 남편 눈빛이 완전히 변했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휴대폰 녹음을 켰죠. 손이 떨렸어요. 남편이 민정을 향해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내가 먼저 시작했잖아. 난 무서웠다고. 닥쳐. 순간 남편이 민정 목을 확 잡아챘습니다. 야, 저도 모르게
소리를 질렀죠. 남편이 절 노려봤습니다. 너도 입 다물어. 그 눈빛, 진짜 위험했어요. 그때였습니다.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죠. 경찰차였습니다. 민정이 울면서 외쳤어요. 여기에요. 남편이 순간 당황했죠. 그리고 바로 뛰었습니다. 주차장 출구 쪽으로요. 경찰들이 뒤쫓아갔습니다. 거기서 근데 뛰던 남편이 갑자기 멈춰섰어요. 그리고 천천히 뒤돌아봤죠. 눈이 이상했습니다. 완전히 무너진 사람 눈. 남편이 절 보며 웃더군요. 다 내 때문이야. 그리고 그대로 차도로 뛰어들었습니다. 끼잉 마이너스. 브레이크 소리가 주차장 전체를 울렸죠. 저는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손발이 얼어붙었어요. 응급실 앞이었죠. 몇 시간째 불만 켜져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벽만 멍하게 보고 있었어요. 한마디도 안 했죠. 민정은 경찰 조사받고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새벽 4시 의사가 나왔어요. 보호자분, 시어머니가 벌떡 일어났죠. 살았어요? 의사가 잠시 망설였습니다. 목숨은 건졌습니다. 다행이다 싶었죠. 근데 다음 말에 공기가 멈췄습니다. 하지만 하반신 마비 가능성이 큽니다. 시어머니 입에서 짧은 비명이 터졌어요. 어떻게? 저도 멍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멀쩡했던 사람이 한순간에 근데 이상하게도 눈물보다 먼저 허무함이 밀려왔죠.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망가진 걸까? 돈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욕심, 아니면 열등감. 그때 시어머니가 갑자기 절 봤습니다. 눈빛이 달라져 있었어요. 만족하냐? 숨이 턱 막혔죠. 어머니, 내가 우리 집 들어오고 다 끝났어. 끝까지 저를 원망하더군요. 근데 이번엔 참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제 목소리도 떨렸죠. 전 한 번도 뺏으려 한 적 없어요. 시어머니가 비웃었습니다. 그럼 왜 우리 집 돈을? 그 돈 때문에 아드님이 사람 죽이려 했잖아요. 응급실 복도가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간호사들도 힐끔힐끔 쳐다봤죠. 시어머니 입술이 떨렸어요. 근데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사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아들 성격, 욕심, 그리고 민정과 관계까지 다 알면서 모른 척했던 거죠. 그게 더 무서웠습니다. 며칠 뒤 회장님이 퇴원했죠. 휠체어 타고 나왔습니다. 사람이 정말 작아 보이더군요. 근데 기자들은 계속 몰려들었어요. 회장님, 아드님 처벌 원하십니까? 유 원장 사실입니까? 플래시가 번쩍거렸죠. 회장님은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짧게 말했어요. 죄지었으면 벌 받는 거지. 그 한마디에 기자들이 술렁였죠. 친아들인데도 결국 끊어낸 겁니다. 차 타기 직전 회장님이 절 불렀어요. 지영아, 네, 잠깐 타. 차 안엔 서류 가방 하나가 있었습니다. 회장님이 그걸 제 쪽으로 밀었죠. 열어봐. 손이 떨렸습니다. 안엔 통장, 등기 서류, 그리고 녹음기 하나. 그 녹음기였습니다. 남편과 민정 목소리가 그대로 들어 있었죠. 횡령, 유 원장, 교통사고 지시까지 전부요. 숨이 턱 막혔습니다. 이걸 왜 저한테? 회장님이 창밖을 봤죠. 난 오래 못 간다. 그런 말씀 마세요. 사람 일 모른다. 목소리가 너무 담담했어요. 그리고 저를 봤습니다. 재단 지켜. 눈물이 핑 돌았죠. 저 그런 사람 아니에요. 알아. 회장님이 처음으로 편하게 웃었습니다. 그래서 맡기는 거다. 그 말이 이상하게 무거웠습니다. 한 달 뒤 남편 재판이 시작됐죠. 횡령, 증거 조작, 살인교사 미수,
기사 댓글은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며느리가 피해자였네. 고졸이라고 무시한 거였어? 현실이 더 무섭다. 근데 전 댓글 볼 힘도 없었어요. 엄마 병간호도 해야 했고 재단 문제도 정신없었죠. 그리고 어느 날 병원 복도에서 시어머니를 만났습니다. 혼자더군요. 예전 명품 가방도 없고 머리도 엉망이었어요. 저 보자마자 고개를 숙였습니다. 처음이었습니다. 미안하다. 순간 아무 말도 안 나오더군요. 그 독하던 사람이 울고 있었으니까요. 내가 아들 망친 것 같다. 씁쓸했죠. 근데 더 씁쓸한 건 이미 너무 늦었다는 거였습니다. 겨울이었습니다. 재단 첫 장학생 발표 날, 지방 학생들이 서울 올라와 있었죠. 그중 한 여자애가 제 손을 꼭 잡더군요. 저도 편의점 알바예요. 순간 울컥했습니다. 예전 제 모습 같았거든요. 근데 대학 가고 싶어요. 저는 그의 손을 꼭 잡아줬죠. 가야지. 멀리서 회장님이 그 모습을 보고 있었습니다. 아무 말 없이요. 근데 눈이 젖어 있더군요. 아마 그날 처음으로 돈을 제대로 썼다고 느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비슷한 경험 있으셨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